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년 넘게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당국이 긴급히 이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대폭락 현장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자 지면을 통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1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날 국제 예환 시장에서 루블화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00루블 고지를 넘기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에 루블화 가치 하락이 수출 감소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 그러면서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날 오전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8.5%에서 12%로 3.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계속되는 루블화 약세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루블화 평가 절하가 물가로 전이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물가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7.5%에서 8.5%로 인상한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이번 조처는 전날 루블화와 달러 환율이 달러당 102루블로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루블을 넘어서서 이 크렘린궁이 긴축 통화 정책을 촉구한 데 이은 것입니다. 루블화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달러당 75루블 수준이었는데 전쟁 후에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3월 한때 달러당 120루블을 넘어설 정도로 가치가 폭락했다가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환전 금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에너지 기업의 루블화 보유 의무화 등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달러당 50루블 선까지 가치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군비 지출 증가와 서방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올해 들어서 루블화 가치가 30% 가까이 다시 급락을 한 겁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러시아보다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튀르키예뿐입니다. 일단 러시아 당국은 루블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감소 등 교역 조건 악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 상승 등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지출 증가도 루블화 폭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통화량 증가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24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시도 이후로 부각된 정치적 불안정성이 루블화 하락세를 부치질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블화의 폭락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BC는 러시아 당국이 루블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컨설팅사인 매크로 어드바이저리의 크리스 웨퍼 파트너의 이 견해를 인용해서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루블화 가치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는 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뒀지만 이제는 정부 지출 균형을 위해서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웨퍼는 이어서 루블화 가치 하락은 위기가 임박했다기보다는 관리들이 내린 결정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웨퍼의 분석은 그렇게 신뢰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루블화의 폭락이 러시아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이 루블화의 폭락이 당장 공황으로 이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폐해진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BBC는 경제학자들은 루블화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율 문제가 러시아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이 수입 상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물가 전체가 자극받게 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6.5%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정부 주도의 지출이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31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소모전으로 치닫자 푸틴 대통령은 군수품 생산 확대에 재정을 투입했으며 저소득층에게도 더 많은 연금과 급여,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보조금 혜택을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전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했고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영국의 가디언지도 루브라 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석유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정부의 전쟁 지출 자금을 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199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디언이 언급한 내용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에 러시아가 국채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루브라 가치가 70% 이상 폭락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루브라 가치 하락으로 전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러시아 남성들의 징병으로 빈 노동 현장을 채웠던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루브라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 대신에 다른 국가로 발을 돌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대통령 경제 고문은 타스 통신에 전한 논평에서 느슨한 통화 정책이 루브라 약세의 원인이라 그러면서 현재 환율이 기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지만 머지않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루브라 약세는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강한 루브라가 러시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 섞인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가이다르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전쟁 전인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많이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등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베를린 소재의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연구원이자 전 러시아 중앙은행 고문이었던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경제학자로서 이 거품이 어떻게 꺼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모두 카드의 집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